안녕하세요. 저는 11월 키즈페어 진행을 맡은 김희진 북플루언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이 초등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초등교육 전문가인 이성종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6년차 초등교사이고요. 작가입니다. 책이나 강연 그리고 강의 등을 통해서 초등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과 자녀 교육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주입식이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의 모습이, 교실의 모습이 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는요, 전학년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학생 위주의 체험형 학습 형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거나 토의 토론 학습,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성도 중요하잖아요. 워낙 활동적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배운 내용을 역할극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학습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평가 방법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평가가 전에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비중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절반 넘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느낀 내용들을요 글이나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들이 이런 수업에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내용을 또 어떻게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이 가장 수업에 잘 참여하고 많은 것들을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이해력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풀어주세요. 네. 네. 이해력과 관련돼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휘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내용이 설명이 되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휘가 충분치 않으면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부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활동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3학년 사회과 정도만 돼도요. 생태, 지명, 고장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4학년까지 넘어가면 축척이나 법례 이런 단어들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낯선 단어시죠. 어려워요. 네, 굉장히 네.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도 기본적인 어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휘에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독서를 통해서 충분한 어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을 굉장히 즐기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업 태도예요. 네, 수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뭐 수능 만점자들도 뭐 다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 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업에 대한 집중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참여를 하는가라는 부분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이제 모든 별 학습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되게 경청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네. 학습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좋은 태도 그리고 네. 훌륭한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엄마가 좀 이렇게 아이한테 많이 알려주고 당부한 친구들이 좀 태도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부모님의 관리와
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저학년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생활을 더 잘하기는 하죠. 그런데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큰 도움이 된다.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렇게 잘해 나가는 아이들은 학습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관찰을 해보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과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해온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을 나눠보고 감정도 나눠보고 많은 배경 지식을 쌓아온 친구들이 수업 태도도 좋고 네. 생활 태도도 좋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독서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꾸준히 읽은 친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어떻게 조금 다른지 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책을 꾸준히 읽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좀 구분되는 부분은 생각하는 힘에서 다른 점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책의 표지를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겠다. 그렇게 한번 상상도 해보고요.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또는 이건 좀 무서워서 싫은 것 같아.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고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스토리도 이제 한번 쭉 보면서 뭐 인과관계도 한번 살펴보고 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아이가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하게 한번 경험도 해보죠. 또는 이 책의 스토리가 또는 결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말 다양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과서를 보면 많은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이나 개념들을 놓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학습의 형태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의 과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과정과 독서의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 독서의 과정, 독서 습관을 잘 들여서 어려서부터 많이 책을 읽어온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이 탄탄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형 평가도 제가 아까 처음에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에도 좀 강한 면모를 보여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정상, 배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문 속에 문장을 넣어놓고 네. 이 문장에서 다리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까닭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요.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일단 다양한 의미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많은 좋은 문장들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창하게 잘 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본인의 생각을 잘 풀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을 꾸준히 읽어왔던 친구들이 또 이제 학습적인 면에서 그런 네. 서술형 평가나 이런 거에서 강한 거 이외에도 네. 또 생활하는 면에서도 어떻게 조금 강점이 있거나 다른 점이 있는지. 공감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교실 속에서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귀여운 아이들이 서로 주장하고 이야기하다가 투석투석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1, 2학년의 나이인데 소수지만 그 아이들 속에서 다른 아이의 뭐 감정을 인정해주고 조율해주고 중재해주는 아이들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게 가능해요? 그 1학년 아이인데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좀 놀랄 때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그 주인공의 마음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말 교육에 정말 뜻을 많이 두시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꼽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만큼 그 열의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들,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감성도 건드리고 하시면서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책을 읽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놓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고 네. 야, 이제는 좀 알아서 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많이 놓으시는데요. 사실 초등 시기는 아직도 너무나 아이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독서 습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부모님과 교감을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큰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독서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은 진짜 전 세계에서 네, 우리 그렇죠. 한국 부모님들의 열정을 네.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연령별로 독서 지도를 해줄 수 있을지 네, 조금 저연령부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나이대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네네네. 1, 2학년이 이제 1, 2학년을 목전에 둔 미취학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관심이 한참 막 많으실 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좀 자연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동식물, 곤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 왜냐하면 1학년 가서 함께 다루는 내용들이 자연을 주제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활동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1, 2학년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떤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관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인물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학년을 이제 목전에 둔 우리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를 한 학기 동안 또 배워야 돼요. 5학년 때 가면.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역사가 담긴 재미있는 책을 한두 권 골라서 혼자 읽어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퀴즈를 내보기도 하고 또는 영상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 같으면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책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과 가까워진 아이들은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생기는 그런 궁금증, 호기심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보통 친구들은 질문을 그냥 편하게 많이 하는데 맞아요. 책하고 네. 친하게 된 친구들은 아무래도 책을 찾아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통 그러면 유튜브 찾아보거나 네. 그냥 귀찮은 부모님에게 그냥 질문하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은데 맞아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통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 깊이 있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과 친해진 아이들은 내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책을 통해서 또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기에 참 좋습니다. 저도 정말 책으로 습관 기르기 이거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우리 이제 책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나 공감하는 것 말고도 학습적으로 예습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학습적으로 조금 더 책 읽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 독서와 네. 예습이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교과 연계죠.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수업에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에서 보면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국어에서 본인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막 발표하고 싶어하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요. 그런 아이들이 보다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얻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5학년 역사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까지 사실 그 5,000년 역사를 거의 다 통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이요?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사실 어른도 너무 힘들어요. 네. 예. 그런데 처음 그 내용을 접하는 아이들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방대한 양 때문에 재미를 느끼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인물 이야기 책이나 역사책을 통해서 그런 내용의 사건들 요소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알더라도 나 이거 아는데 라는 반응으로 훨씬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설명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습 활동이 되는 거죠. 독서 활동이.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학습 만화라든가 과학 잡지 이런 다양한 책을 통해서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아직 어린 아기들은 책 읽기를 집에서 엄마가 이제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가지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미취학 아이들인데 좀 어린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책과 친해지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좋은 재미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재미있는 책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거에 더해서 아이가 활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추억들과 책의 기억을 함께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이제 좋은 날씨, 이런 가을이 되면 네. 밖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체험 활동도 많이 나가시는데, 뭐 예를 들어 나갔는데 공원에서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두 개 마음에 드는 거 가져와서 내가 좋아하는 책의 책갈피로도 한번 써보는 그러한 경험과, 예를 들면 뭐 낙엽 스낵 뭐 이런 재미있는 동화책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과 같이 기억을 묶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책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좀 호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올라와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독서 활동을 해주면 좋을까요? 초등 저학년은 책에 대한 재미를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글자를 좀 깨우치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읽어볼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읽는 책 독서 시간은 꼭 유지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읽는 책들은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으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아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친구들, 또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 또래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이야기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3, 4학년 친구들, 중학년 친구들은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3, 4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으로 전체 수업도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둠 활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어떤 거 우리 해볼까 해서 뭐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사회과학이라는 과목들이 들어오면서 학습량도 많아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독서의 영역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시기죠. 그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역사책만 또 봐요. 네. 그렇죠. 과학에 꽂힌 친구는 또 과학 학습 만화만 또 쳐다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네. 때는 너무 걱정되고 속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책을 안 읽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낫죠? 낫죠.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은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 내용의 수준을 좀 올려가시면서 관심이 없었던 영역을 조금 슬쩍슬쩍 내밀어 보면서 한번 끌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대형 서점에 가면 되게 이 책이 다 내 책 같고 네.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역사책을 좋아했다 그러면 역사책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플러스 과학 코너에서 너가 이 중에 좋아하는 영역 책 하나 골라볼래? 그럼 내가 선물해 줄게. 그래서 보다 다른 영역도 좀 폭넓게 읽어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혀갈 수 있는 팁?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여학생인데 네.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네,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내용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애니메이션도 보고 하니까 더 그러셨을 건데 이제는 뭐 코난 도일이나 셜록 홈즈 책으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 소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우와. 활동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잘 편독이 아니라 그건 깊이 있는 독서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되게 인상 깊네. 깊이 있는 독서. 편독이 아니라 네. 그런 막 기억이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 남아 있잖아요. 초등 고학년 때는 어떻게 책 읽기를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5, 6학년 교과서를 혹시 보신 기회가 있었을까요? 사회는 한국사가 이제 5학년에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네, 들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예전에 이렇게 짧았었는데 지문이 굉장히 길어진 거를 예. 확인해 본 적이 한번 있어요. 제대로 보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고요. 책도 교과서도 일단 두껍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도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내용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네.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역사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좀 공부처럼 책을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고 좋은 내용을 평생을 읽어갈 내용인데 공부처럼 하다 보니까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연도라든가 사건들을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이 왜 벌어졌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학습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공부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꾸준히 잡아서 책을 읽어온 친구라면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 같은 책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5, 6학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읽고 있는 친구라면 뭐 한 권, 두 권씩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금방금방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가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내용과 좀 더 짧은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독서의 수준을 올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학년은 중학교 가면 이제 정말 독서할 시간이 넉넉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책의 맛을 경험하고 충분히 빠져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시간을 확보하셔서 아이가 책의 맛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등 시기에서 이제 독서는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서 습관이 잘 잡힌 우리 친구들은요, 학습 수준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더불어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고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들은 내용 정말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랑 오늘부터 당장 독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독서 로드맵을 짜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